실질적으로 고프로 카메라를 활용해서 VR 영상을 촬영하려면요, 어떤 장비를 구성해야 하며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고프로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고프로 카메라에 따라서 4:3 비율로 촬영할 수 있는 해상도의 사이즈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표준 규격 정도로 사용되는 VR 영상이 48프레임에서 60프레임 정도 되는데요. 이때 48프레임이나 60프레임의 촬영을 만족하고 해상도로 얻어내려면요, 아무래도 고스펙의 고프로 카메라가 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프로 4 블랙 같은 경우는요, 국내 가격으로 하면 60만원 정도 선을 하고요, 499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작게는 뭐 용도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6개에서 1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개의 카메라를 한 번에 렉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려면은 고프로 스마트 리모트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 SD 카드가 한 뭐 촬영 분수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 64GB 정도 되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개수에 따라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차저하고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환 배터리를 쓰면 가격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대신에 그 시간대는 그 실제 녹화되는 시간이 약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2D 리그나 3D에 관련 3D 360도 프리덤 리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삼각대 니즈,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노달 닌자 여행용 폴이라는 삼각대가 필요한데, 이거 말고도 튼튼하고 가벼운 삼각대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삼각대를 놓고 바람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바람에 흔들릴 때 많이 이렇게 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2, 3만 원 정도 되는 조명용 A4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카본 소재로 되어져 있는 고가의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보레드가 있는데요. 보레드 같은 경우는요, 왜 필요하냐면요, 그 프리덤 리그 같이 이렇게 그 정확하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정확하게 면이 잘리는 게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되어진 300대 리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360도 리그 같은 경우는요, 보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직하고 수평에 맞도록 맞춰주시면요,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레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셋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90도 면하고 수직하고 수평을 맞출 때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ND 필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밝은 외곽에 갔을 때 셔터 스피드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ND 필터를 사용해서 노출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다이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시간 이상 촬영을 했을 때 배터리를 내서 더 촬영을 하려고 더 많은 시간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USB 3.0 허브를 통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복사하고 그리고 충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있었던 리그는 2D용 촬영 리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스코픽으로 할 수 있는 촬영용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지만 360도 VR을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프로 4 히어로 4 같은 경우도 블랙이 있고 실버가 있는데 1440p로 촬영을 했을 때 블랙 같은 경우는 80프레임으로 촬영되고 60프레임 촬영되는데, 히어로 4 실버 같은 경우는 48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60프레임 규격을 만족할 수 없어서 60프레임에 1440p로 촬영하려면은 히어로 4 블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와이드로 찍히는데요, 아무래도 와이드로 찍히는 게 카메라의 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6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슈퍼 뷰로 되어져 있는 울트라 와이드 필드 오브 뷰 FOV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렌즈에 대한 디스토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미지를 스티칭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리그를 보시면요,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싱크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 맞추는 거는. 자, 그리고 고프로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로우 파일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출 하늘하고 이렇게 밝은 하늘하고 그라운드가 있으면은 두 개의 이미지 디테일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네.
이미지에 그 f-stop의 한계, 그 이미지의 관용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열에 의해서 발열이 열이 많이 나면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딸고요, 빨리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운드 음질이 많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리그 자체가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리그인데 이게 좀 약간 우그러지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요, 항공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많이 각자 막 카메라들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스티칭을 잘해도 움직이는 항공 촬영 했을 때는 스티칭 면이 많이 티가 납니다. 현장에서 바로 VR로 360도 영상으로 프리뷰 하려면요, 메모리 카드를 일일이 빼던가 USB 선을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파일 관리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 촬영하는 것도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6개에서 14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하나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컬러의 오토파너 프로그램에서 싱크를 맞추고 그리고 약간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하고 바로 이렇게 스티칭도 되고 색도 맞춰주고, 그리고 고프로에 이렇게 파일 관리 시스템도 들어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점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계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서 워크플로우 자체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360도 영상을 촬영했을 때 가장 레퍼런스적으로 사용할 만한 이렇게 사용하는 세팅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7K 4:3 모드가 있고요. 1440p가 있는데 2.7K로 촬영을 하면 8K로 이렇게 아웃풋을 뽑을 수 있고요, 출력할 수 있고, 1440p는 6K, 그리고 960p는 4K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1440p에 6K에 60프레임, 48프레임, 30프레임을 찍는데 그거는 뭐 프레임 레이트는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웃도어의 경우는 5500 켈빈 또는 네이티브를 사용하시면 돼요. 화이트 밸런스는 ISO는 당연히 400mm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박히니까 최저 ISO로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 빛이 별로 없다면은 300켈빈 또는 네이티브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약간 줄이고 ISO를 높이는데, 대신 ISO를 높이는데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적으로 360도로 촬영하기 전에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일단 일반 프리뷰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튼 모드는 ON 시켜놓고요, 로우 라이트 모드는 OFF, 샤프레이스는 로우, 그리고 컬러는 플랫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 값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6개의 카메라나 14개의 카메라가 사용이 되면 다 똑같은 셋업 값을 가져야겠죠. 그 셋업 값을 똑같이 한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돼요. 자, 고프로 4하고 고프로 3하고 각각 세팅 값이 이렇게 약간 틀린데, 왜냐면 스펙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3 플러스 같은 경우는 60프레임 촬영이 안 되니까 48프레임을 촬영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정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촬영을 할 때 촬영 전에 배터리는 완충하고 메모리는 자, 확실하게 백업한 다음에 포맷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싱크를 맞추는 요령은요, 오디오하고 화면을 활용하는 건데, 오디오는 여기는 슬레이트가 적혀 있는데요, 탁 소리 나는 슬레이트죠. 그래서 딸깍딸깍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이렇게 촬영이 자, 이렇게 샷이 들어가면은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오디오로 하는데, 이 오디오가 거의 싱크가 맞긴 한데요, 1프레임 정도 또는 2프레임 정도 오디오 싱크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스튜디오에 쓰는 이제 반사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반사 우산으로 고프로 카메라 그 360도 리그를 이렇게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후레쉬로 한 프레임을 딱 넣어주면요, 다음 왼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화면에 후레쉬 들어간 화면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각 프레임마다 한 프레임이라도 오차가 나면은 나중에 스티칭 되는 면에서 한 프레임 오차 나는 그만큼 이렇게 잘 안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후레쉬를 딱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 화면에 후레쉬가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고프로 카메라의 디지털 센서는 굉장히 빠르게 리프레시가 되진 못해요.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전체 화면이 밝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특정 부분이 이렇게 밝게 들어갑니다. 저게 후레쉬가 들어간 프레임 레이트예요. 그래서 저런 롤링 셔터, 저런 거 보고 롤링 셔터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롤링 셔터를 보시면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젤로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롤링 셔터 현상을 이해한 다음에 그 프레임을 잘 찾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싱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고프로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와이파이를 통해서 고프로 스마트 리모트를 페어링 시킨 다음에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빨간불이 드르륵 하면서 돼요. 그 녹화가 돼요. 대신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녹화가 되는데 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정확하게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녹화가 되는데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로 페어링해서 이렇게 그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고프로를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배터리하고 배터리예요. 이게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일수록 배터리가 더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되거든요. 게다가 6개, 최소 6개나 14개가 동시에 촬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오프가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프가 된 면은 검은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오프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야 되고요.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핸드폰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프리뷰가 가능하긴 한데, 와이파이로 프리뷰를 하면 할수록 배터리 구동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리고 촬영을 했을 때 촬영하는 공간에 간 다음에요, 한 프레임 정도 이렇게 뽑아내서 스티칭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고 어떻게 오브젝트를 배열을 할 때 굉장히 좋게 미장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도 고프로의 USB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장비를 다이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고프로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한 프레임 정도 스티치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프로 위에 저렇게 고프로 카메라 여유분을 돌려놓고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 부분은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요, 다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촬영해서 그 부분만 따로 붙일 수 있어요. 그 합성에서는 클린 플레이트라 그러는데, 그런 클린 플레이트로 촬영해 놓으면은 굉장히 합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의 사람을 놓고 촬영하면은 뭐 가장 일반적으로 아이레벨 기준에서 3m, 2m에서 3m 사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반 위화감 없이 잘 이렇게 사람이 거기 알맞은 크기하고 위치에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작년에 2015년에 갤럭시 VR을 촬영했을 때 촬영된 장비하고요, 그때 셋업을 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테스트할 때,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드론에 붙일 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보레드를 사용해서 고프로 리그의 수직하고 수평을 맞출 때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다음 시간부터는요, 실제 이렇게 파일 관리로 촬영된 상태의 다음에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